구독, 좋아요. SBS 노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SBS 노조가 정말 거세게 반발을 했어요. 이른바 뭐 그알 사태라고, SBS 그알 사태라고도 불리는데 반민주적 그리고 언론 길들이기다 라면서 이재명 정부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실 게 다 있을 거예요. 언중이 가신 기자들 꽤 많을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고요. 참 이게 기사 하나 쓸 때마다 전 그래서 요즘 더 신중하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무조건 사실관계 입각해서 쓰는데 저희 선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웃긴 게 그 다른 기사 나온 거 예를 들면은 양쪽의 입장을 다 인용해서 쓴 기사인데도 뭐 언중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쪽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언론과 방송계가 지금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SBS 노조도 저는 공감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박명 대변인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론이 이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지 않겠습니까? 네. 더구나 지금처럼 야당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권력을 견제해야 언론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일부 공영방송사는 거의 뭐 어용방송 수준으로 전락한 지가 한참 됐고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인터넷 매체들마저 일일이 다 감사를 하고 유튜브도 지금 징벌적인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제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그아이 사태는 특히 더 황당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보도고 근데 그 보도 내용도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연루라고 하는 표현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연루. 그러니까 거기 그 그알 방송에 등장한 이런 조폭 핵심 관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루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관계성을 연루라고 하는 표현 외에 뭘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일부 사실관계를 도려내서 잘못된 보도를 했다, 가짜뉴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SBS도 그렇잖아요. 반박을 해야 되는데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사과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굴복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사실 SBS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그 해당 이제 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기업이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갔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 구제를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조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정권의 힘이 강하면 파고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KBS나 MB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통위, 과방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YTN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 연합뉴스 TV 다 정부 예산 받습니다. YTN 안 받지만.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그 일반 신문사들도 다 정부 광고 받거든요. 정부 광고 그 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 때부터 아예 그 은행사들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특정 언론에 대해서 광고 그런 언론의 광고 넣어도 맞아요. 돼요? 기억납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중이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만 옥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제도권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다 강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편 같은 경우에도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년마다 그렇죠. 이번 정권에서 사실 아예 방송 허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정말 절묘하게 활용해서 이 정권의 적대적인 기사를 차단하고 있다. 최근에 TV조선 기사도 수십 건 다 삭제됐다라고 하는 거 지금 유명한 설화들이 있죠. 아니 기사 삭제가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게. 진짜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더기 삭제라고 하는 게 뭔가 절차를 가지고 삭제한 게 아니라 이건 전 외압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 외신들이 전달하는 이 정권의 어떤 잘못된 지점들이나 어떤 미국의 입장을 호도하는 것들에 대한 기사들도 지금 외신 보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만 해요.
그렇죠. 저희 펜앤메이크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VOA 같은 그 네. 미국의 국무부 방송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모니터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회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외신 보도도 지금 막혀 있고 우리나라 기자 그냥 언론사들은 그 청와대나 정부에서 그냥 내주는 그 설명 자료 같은 거 보고 그냥 스트레이트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전부고 그나마 적대적인 기사들 단독거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언중위를 걸겠다 무슨 뭐 재승인 가지고 압박을 걸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시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정권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베네수엘라가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 장악해가지고 독재국가 된 겁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님. 그냥 언론 탄압이죠. 지금 네. 얘기 나온 게 그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에 대한 그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허위 사실이 있었죠. 20억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그 장영하 변호사인지 그분의 건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그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전부 허위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흔히 얘기하는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거기 출신이 만든 경호 단체 그런 데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수행하는 인원이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만든 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을 할 때 거기에 후원금이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근데 모르지. 그 사람들이 진짜 뭐 내가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걔가 천선하고 난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걸 모르지. 그런데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서 사실을 확인해보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그러면 언론이 아예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국제마피아 사람들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 아예 몰라. 말도 한 번 섞어본 적도 없고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데 그걸 갖다 연루됐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지만 아니 뭐 이렇게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은 적도 있고 거기에 속해 있던 인사들이랑 계속 뭔가 엮여는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따봤더니 뭐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20억이라고 하는 그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도 전체가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언론을 징계하겠다 언론이 사과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그 기자 데려다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공소취소설 뭐 거래설이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김어준 씨는 그럼 왜 가만히 냅둬요? 사과하라고 왜 안 해요? 김어준 방송부터 이렇게 딱 가짜뉴스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오신 것처럼 기사 같은 경우도 그 기자가 본인이 취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취재한 기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내용을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는 이 기사가 기자가 올라가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난 몰라? 근데 김어준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과하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컨트롤하고 싶은 자기에게 적대적인 언론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게 그래서 저는 더더욱 모든 기자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자. 저희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면요 설령 언중위를 가더라도 아무 피해 안 입어요. 왜냐면 가짜뉴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은 원래 논평 같은 거 할 수 있는 위치고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논평 막 하던 기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억울해가지고 제가 윤석열 정권 때 뭐 하나 일 터지면은 심지어 일 안 터졌는데도 논평하고 막 이렇게 우려스럽다 전망이 뭐 암담하다 이런 식으로 막 써 내려가던 기사들 언론사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당신들? 아니 찾아보면은 외신들도 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밤에 자기 전까지 그 외신 뒤져가면서 다 번역 요즘 자동으로 되잖아요. 보면서 다 일일이 보도를 했는데 어제도 그 많은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만 전달하고 이란 측, 이스라엘 측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습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진짜 나중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안 쓰는 언론사도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요즘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해외 취재 능력이 조금 자체가 떨어진다는 안 얘기가 해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취재 해요?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부가 왜 있는 거고 외교 그 담당 부서가 왜 있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는 다 있잖아요. 특파원도 보내고 왜 나가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나가서 줄이겠죠. 좀 쉬었다 오라고. 다 줄이고 있어요. 공영방송사도 특파원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KBS도 지금 특파원 늘리자고 하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언론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이번 정권은 정말 정책적인 실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이런 의사결정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윤석열 정권 때 그 뭐 김순덕 칼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중동 언론들이 어떤 사설들 주로 썼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수의계약이 어쩌고 저쩌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도해야죠. 근데 왜 언론들 왜 안 해요 그런 지금? 것들보다 지금 상황이 100배 1000배 중요하지 않나요?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이 있는 여당에게 굴복하는 모양새로 제대로 목소리 안 낸다라고 하는 거.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만만하고 힘이 없으니까 트집 잡아가지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경제부 기자는 아니지만 요즘 경제 기사를 진짜 엄청 씁니다. 왜? 저는 이제 아직도 국회 출입을 하고 있는데 경제부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왜 경제 기사를 제가 많이 쓰냐면은 다른 데서 안 쓰니까 레거시 미디어 당신들이 안 쓰니까 제가 쓰고 심지어 쓰면은 조회수가 잘 나와요. 왜냐면 저희밖에 안 쓰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 아무튼 기자분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새파랗게 어린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실 거면요, 예,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기자분들. 요즘 혈당이나 혈압, 혈행 때문에 뭐 하나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에서 나온 혈통파인 적송유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원료 붉은 소나무에서 나온 적송유를 채취해서 오일로 농축한 다음 그득그득 담아낸 그런 제품입니다. 적송유는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혈행 개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나나의 추출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혈당, 혈행은 물론이고 면역력과 노화 관리까지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이라서요, 일단 작기 때문에 목 넘김에도 편하고 또 위에서 장까지 가는 녹지 않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게 더부룩하지 않게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TV 구독자 전용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띄운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건강은요, 가장 젊을 때, 가장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혈당, 혈행, 면역력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522-1331, 1522-1331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